네, 어두운 밤이네요. 지금 택시가 약간 손을 받고 갑자기 무리하게 끼어들었어요. 약간 조짐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끼어들 줄은 예상을 블랙박스 차량도 못했을 것 같은데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신 걸까요? 주유소를 급하게 가셔야 됐나? 화장실이 급하셨나?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분 보셨잖아요. 네. 네, 과실 비율을 한번 적어주실까요? 예, 임 변호사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블랙박스 측은 과실이 없고 상대방 측이 100%의 과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허 변호사, 애매한데요? 이런 과실 비율 처음이야. 네, 허 변호사님 블랙박스 측 25, 상대방 측이 75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라고 측정을 해주신 임주혜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블랙박스 보시면 네.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을 하고 있는 블랙박스 차량한테 갑자기 2차로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아마 유턴을 시도하신 것 같은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유턴을 택시가 시도하다가 예. 이렇게 충돌 사고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택시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죠. 그냥 예. 꺾어버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추돌이 되었는데 원래 유턴을 하려면 당연히 가장 그 안쪽 차선 1차로에 서야 하고 그 유턴 차선에서 포켓차로가 있다면 대기를 하다가 이제 신호를 받고선 천천히 유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경우에 정말 2차로에서 그냥 들어오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직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예. 다만 이제 영상 보시면 택시가 약간 조짐이 이상했어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예. 이제 오려고 이제 선을 물고 도로선을 물고선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블랙박스 차량께서 좀 이상한 점을 좀 감지하시고 좀 다소 서행을 하셨다면 좀 더 좋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저기서 갑자기 유턴을 예상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저는 지금 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놨고 네.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과실을 0으로 그렇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랬군요. 반면에 이제 허남욱 변호사님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더라고요. 예. 75대 25다라고 해주셨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예. 뭐 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저도 네.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이른바 이렇게 차선을 이제 특히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막 도로가 상황이 어떤지 간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저기 승객이 타지 않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갑자기 이제 차선을 쭉 물고 가다가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하다가 그러고 이제 온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경적을 울리거나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과실 비율을 다르게 봤는데요. 어. 일단 뭐 사고 상황을 보면은 선행 택시 차량이 진행 차선을 살짝 넘어 들어와서 네. 지금 쭉 그렇게 진행하다가 중앙선이 점선으로 왼쪽 바뀌죠. 예. 바뀌니까 뭐 좌회전을 하든지 유턴을 하든지 하려고 이제 진입하다가 이제 뭐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주행 중에는 보면 이제 10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지 않지만 막상 택시가 그거를 이제 차선을 완전히 이제 바꾸려고 네. 결심을 했을 때는 사고 당시에는 사각지대에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차량으로서도 택시 갑작스러운 진입이 아주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는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차로 변경 사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이제 그 다음에 뭐 유턴을 한다든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차선을 물고 가던 차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뒤 후행 차량이 직진 차량이 있었던 경우로서 차선을 변경할 때 있어서 의무를 얼마나 다했느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과실 비율은 보통 선행 진로 변경 차량이 한 70, 그리고 후행 직진 차량이 한 30 정도가 이제 통상적인 경우인데 저는 네. 여기서 이제 신호를 이제 그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30m 최소한 30m 선에는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신호 불이행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원래는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산하게 되면은 일단 이게 80%가 되겠죠. 네. 영업용 택시에. 예. 그런데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고 경우에는 이제 택시가 계속해서 선을 밟고 자신이 주행하던 차선으로 살짝 들어가 있었던 것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에는 회피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는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행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주의무를 만약에 다 했다면 예를 들어 선행차에게 상향등이라든지 경적등으로 경고를 할 수도 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 사고 경우에는 선행 차량이 계속해서 직진하는데
차선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뒷차로서는 이제 택시니까 좀 다른데 네. 보통 이제 차선을 자기가 물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차량이 후행 차량이 이게 그걸 봤다 하더라도 이걸 미리 경고를 주지 못한 것이 현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만 가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을 다시 5%로 가산을 해서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80-100이 5 그래서 75대 25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예측하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5%의 과실을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일이 네.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빨리 택시, 가주세요. 영업용 택시가 그 차선을 몰고 갈 때는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주유물을 좀 해야 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네. 꼭 후행 직진 차량의 이제 운전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달리 그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신호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흰색 실선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좀 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유턴이 정말 좀 하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유턴이라는 건 아예 지금 주행 방향을 역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차량을 돌리려면은 3개 차로 정도는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턴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잘못 유턴을 하시면 이제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황색 보통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딱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급하니까 저 앞에 유턴 구간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돌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예.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만약 신호가 제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하시게 되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고 만약 반대편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 부딪혔다면 그 차량의 경우에 뭐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면 신호 위반 대 어떤 중앙선 침범 그런 거에 과실 비율의 산정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중앙선 침범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쵸. 과실 비율이 뭐 적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 교통법규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조심하기가 참 어렵죠. 이에 대비해서 방어 운전을 철저히 하시고요. 오늘도 안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세요.